대형 화재로 인해 LA 10번 프리웨이 구간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철거 대신 보수에 3주에서 5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역 투자 자유화, 공급망 문제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쇼핑 명소 그로브에서는 대형 트리 점등식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인 시민권자들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웨스트밸리 지역의 한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여성 시신의 몸통이 발견됐습니다.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헐리우드 유명 인사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형 화재로 인해 LA로 진입하는 10번 프리웨이 구간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철거 대신 보수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재개통까지는 최대 5주가 소요될 예정인데 출퇴근 대란에 더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정부를 질타하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난 프리웨이 구간에 대해 보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이후 교각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와 철근에 대한 안전성 샘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상 정도가 전체를 철거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보수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재개통 시기 역시 철거 시에 예상됐던 6개월에서 최대 5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 columns have been damaged, 9 or 10 severely, but that shoring work will continue 24/7 and it will allow us to reopen for traffic the I-10 in a matter of weeks. The estimate currently is 3 to 5 weeks. 캐런 베스 LA 시장도 당분간 심각한 불편이 이어지겠지만 주민들의 인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We need Angelenos to help. We need Angelenos to work together, to not turn against each other. I've already heard today of an instance of minor road rage.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목재 팔레트를 프리웨이 아래 야적장에 방치해둔 것 자체가 불보듯 뻔한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프리웨이 아래 놓여있는 야적장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지사가 이번 화재 원인이 방화라고 밝히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한 상황. 추위를 견디기 위해 노숙자들이 불을 피웠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관대한 정책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을 만큼 LA 지역을 오가는 교통은 최악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당국은 프리웨이 인근 우회도로 교통량이 화재 이전보다 15% 가까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교통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LA 도심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상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과 세계적 인플레이션 속에 열리는 다자 경제회의,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역내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중국 견제 성격의 별도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도 회의 기간 따로 열립니다. 미중 대화 분위기에 중국 등 관련 공급망 위험을 낮추는 디리스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중 모두 경제협력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제 현안이 주요 의제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와 공동 대응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발사체 기술 등을 넘겨받을 우려가 나오는 상황,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대륙 간 탄도미사일 능력 상승을 뜻한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함께하는 스탠퍼드대 대담도 예정돼 있는데 한미일, 한일 협력의 중요성 등이 다시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군사소통 복원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각 15일 만납니다. 두 정상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예정인데 대면 회담은 1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며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 디커플링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으로는 위기 시 군사소통 복원을 꼽았습니다. To get back on a normal course of corresponding, being able to pick up the phone and talk to one another if there's a crisis, being able to make sure our military still have contact with one another.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사태를 막자며 중국의 군사소통 복원을 계속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팎에선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미국과 날선 대립은 자제하려는 중국 역시 군사소통 채널 복원에 일정 부분 합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한 투자 제한은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I'm not going to continue to sustain the support for positions where if we want to invest in China, we have to turn over all our trade secrets. 미중 정상은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은 회의 말미에 회원국들 간 이견을 넘어선 강력한 공동성명이 채택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미국 주요 기업인 수백 명을 초청해 만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을 의식해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남가주 지역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쇼핑센터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어제 그로브몰에서 열린 점등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타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자와 인형으로 장식을 한 산타의 집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어린이 손님들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가득 담고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있는 산타 뒤편에는 높이 100피트에 달하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80년 동안 성장한 이 전나무는 만여 개의 장식품과 15,000여 개의 조명으로 꾸며져 있는데 어젯밤 점등식을 기점으로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쇼핑몰에서 점등식이 개최되며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점등식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live close by, so we can always come to see the tree, but we wanted to see it light and see the snow and all of that stuff, really get into the holiday spirit. Here to get in the holiday spirit, here to see the tree lighting, enjoy all of the holiday decorations, the singing. LA의 쇼핑 명소인 그로브몰은 올해로 22번째 점등식을 맞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출을 나온 시민들은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서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어제 저녁 치러진 점등식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도 집중됐습니다. 이 불꽃놀이는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데 웨스트 LA와 먼 지역에서도 불꽃을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LA 지역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그로브몰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로브몰 측은 매일 오후 7시와 8시 두 차례 동안 인공눈을 살포하며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미 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 혜택을 한인들에게도 제공하게 된다는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국 참전용사와 동일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보훈부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을 재발의한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3천여 명의 재미아닌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용의자는 헐리우드 유명인사의 아들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8일 오전 6시쯤 LA 웨스트밸리 지역의 한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여성 시신의 몸통 부분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37살 메이리 리 해스컬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남편인 35살 세무엘 해스컬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 3명과 메이리의 부모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현재 부모도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스컬 부부의 자녀들은 당국이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세무엘 해스컬이 아내와 장인, 장모를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해스컬은 현재 구금돼 있으며 법원 기록에는 그가 2008년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헐리우드의 유명 매니지먼트사 임원이었으며 현재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샘 해스컬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시 퀸즈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자택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3명의 남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퀸즈 한 자택에서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윌리엄스 뉴욕시 부국장은 오늘 아침 113 경찰서에 54세 남성이 찾아와 매우 침착한 모습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퀸즈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고 이에 뉴욕시경이 그의 자택인 뉴욕시 퀸즈 세인트 얼번스 밀번 스트리트에 위치한 그의 집으로 출동했으며 현장 1층에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층 침실에서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망한 3명 모두 흉기에 의한 자상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 및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가 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간의 갈등이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수한 50대 남성은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켈프레시 등 EBT 직불 카드를 복제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EBT 카드를 복제하는 사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 5월까지 약 3천만 달러를 들여 마이크로칩을 저장한 EBT 카드를 재발급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 교체 기간 발급되는 EBT 카드는 기존의 16개 카드 번호 외에 3자리 보안 코드가 추가로 입력됩니다. 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주에서의 결제를 차단하는 기능이 담긴 앱도 개발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은 지난 2022년 4월 EBT 카드 복제 사기 피해 금액은 월 200만 달러에서 올해는 1,000만 달러로 늘어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정부가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EBT 카드 사기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혜자들도 신분 도용이나 사기를 조심하도록 교육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사회보장국은 수사관을 채용해 사기 피해 신고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 범인을 적발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EBT 카드에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분 도용 등으로 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마이크로칩을 넣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조스는 1.43%, S&P 500은 1.91%, 나스닥은 2.37%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4월 2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종결지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0.2%로 반영해 어제 금리 인상 확률 14.5%와 비교해 사실상 인상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1월에도 금리 인상 확률은 어제 23.3%에서 오늘 0.2%로 반영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달러화 가치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시티 인베스트먼트 어소시에이츠 포트폴리오 전문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어온 투자자들이 결국 항복을 의미하는 수건을 던진 것 같다며 내년 여름 연준이 취할 행동은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주요 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들이 잇따라 폭파되고 격렬한 교전이 계속됩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해 대대적인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 정부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의사당과 정부 청사단지, 경찰 본부를 비롯해 군사 조직과 경찰 조직 사무실이 포함된 주지사 관저와 하마스 정보국 등입니다. 하마스의 핵심 요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알샤티 난민촌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촌 중 규모가 세 번째로 큰 곳인데 하마스 병력이 집중된 곳이면서 지난달 7일 이스라엘 침투 공격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특히 가자시티의 지상구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질들을 모두 구출할 때까지 하마스에게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함락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작전 본부로 이용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그러나 하마스와 민간인을 구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병원 공격에 앞서 안전한 대피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인질 2명을 조건부 석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인질 석방 협상을 중단하고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내년 봄부터 뉴욕시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뉴저지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봄부터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향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뉴저지 및 뉴욕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뉴저지주 의원들이 뉴욕에 위치한 법원에서 MTA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교통혼잡세 부과 정책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처사로 통행료까지 포함하면 이중 부과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교통혼잡세 방안을 승인해준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시의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자 만든 해당 정책으로 인해 되려 더 많은 차량이 교통혼잡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것은 물론 뉴저지로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뉴저지의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연방교통부가 교통혼잡세 징수로 뉴욕시의 줄어들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됐다며 혼잡세 시행이 뉴저지에 미칠 영향 등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혼잡세 계획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법원 차원에서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뉴저지주의 교통혼잡 및 공해로 발생할 천식 등 질병과 관련한 치료비를 지원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송에 대해 잔오리버 MTA 회장은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면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뉴저지 통근자들에게도 되려 좋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뉴저지 주민들 대다수가 이번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통행료에 혼잡세까지 부과하는 MTA 측이 예산을 불리려는 부당한 계획안을 추진하며 되려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통혼잡세 추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